교과서 248쪽 단원 마무리입니다. 1번 다음 보기 현상 중 가역 반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얼음이 녹는 상태 변화 같은 거 우리 상변화 가역 반응이었죠. 그리고 연소된 아이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 반응. 그리고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수분으로 흡수하면 붉게 변하는 건 수분을 날리면 다시 파랗게 돌아오는 가역 반응이죠. 기역과 디귿이 답이에요. 2번 컵에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역시 상변화죠. 물에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거예요. 증발 속도와 우리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것을 응축이라고 하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런 상태. 속도는 같아지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움직임이 있는데 균형이 맞아 있다.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3번에서 5번 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의 pH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pH가 0에서 14까지 있으니까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이 문제가 정확하려면 지금 25도씨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해야 여기가 중성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들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별하면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pH가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죠. 다 쓰기 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성, 얘네들이 염기성이 되겠죠. 그리고 비눗물의 pH, 비눗물 여기 있네요. 비눗물의 pH가 여긴 7, 8, 9, 10이네요. 11, 12, 13, 14니까. 그래서 비눗물의 pH는 10이고 우유의 pOH, 일단 우유의 pH는 우유 여기 있으니까 6이죠. 근데 25도씨에선 pH 더하기 pOH는 14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얘가 6이면 pOH는 얼마죠? 8이죠. 그래서 우유의 pOH는 8이에요. 수치로만 물어본다면 비눗물의 pH가 더 크죠. 이게 더 크다. 자, 5번 1.5리터의 탄산음료와 500ml 식초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양, 몰수 물어봤죠. 근데 지금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눈금의 크기랑 비교를 해보면 대략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여지냐 하면 pH가 1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여지죠. pH가 1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실제로 걔네들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몰농도는 탄산음료하고 식초가 1대 10 정도의 비율이다.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얘 몰농도가 1 몰농도면 얘 몰농도는 10 몰농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부피를 이용하면 결국은 이 1 몰농도라고 내가 가정했을 때 1몰 퍼 리터의 농도이니까 여기에서 몰수로 계산을 하려면 1몰 퍼 리터에다가 1.5리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그 10배라고 보여지니까 10몰 퍼 리터의 몰농도인데 거기에 식초가 500ml, 0.5리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1.5몰만큼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5몰만큼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는 뭐 선생님이 이제 임의의 수치로 계산은 했지만 어쨌든 농도 차이는 10배나 얘가 더 진하고 부피는 3분의 얘가 이 탄산음료의 부피에 비해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500ml의 식초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주지 않았지만 대략의 비율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6번 다음은 아세트산과 암모니아의 이온화 반응식이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의 산, 수소이온을 내주는 아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죠. 양쪽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게 아세트산과 하이드로늄 이온이고 물과 암모늄 이온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어요. 7번 다음 세 가지 산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중에 0.1 몰농도 NaOH 200ml 반응시켰을 때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것 물어봤는데, 우리가 맨날 뭐 계산할 때 NMV는 N-M-V- 이렇게 따져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부피가 얼마가 필요하냐, 몰 농도가 얼마가 필요하냐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용액 안에 있는 H 플러스 또는 OH-의 몰수를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몰수가 같게 들어가 줘야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안에 있는 OH-가 몇 몰인지 계산해주고, 각각의 용액에 있는 H3O 플러스 또는 H 플러스의 몰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주면 되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화 반응을 따질 때는 브런스테드 롤의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H 플러스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식의 요 부분을 이용해서 각각의 몰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일단 0.1 몰농도 NaOH는 0.1 몰 퍼 리터, 그리고 1가 염기죠. 곱하기 1은 뭐 생략해도 되고, 200ml니까 0.2리터죠. 그래서 얘는 0.02 몰만큼의 OH-가 들어있어요. 자, 가의 경우에는 1가 산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농도가 0.2 몰 퍼 리터 곱하기 50ml니까 0.05리터죠. 계산하면 0.01 몰만큼의 H 플러스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2가 산이죠. 2 곱하기 0.1 몰 퍼 리터 곱하기 150이니까 0.15리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산수를 해보면 0.03몰의 H 플러스가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1가산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5 몰 퍼 리터 곱하기 20ml니까 0.02리터,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0.01몰만큼의 H 플러스가 있어요. 자, 일단 OH-가 0.02몰이니까 염기성이 되려면 H 플러스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야 OH-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과 섞으면 염기성이 될까요? 가하고 다의 경우가 H 플러스가 더 적게 있으니까 가 또는 다와 이 NaOH 수용액을 섞으면 염기성이 될 거예요. 나하고 섞을 경우에는 H 플러스가 더 많죠. 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번 그림과 같이 황산구리2 수용액에 아연판을 담가 놓았다. 자, 황산구리2 수용액 CU SO4 수용액에 아연판을 담가 넣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건 사실 구리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용액 안에 있는데 이 구리 이온하고 아연이 경쟁하게 돼요. 이 아연의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바뀌고, 구리가 그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되게 돼요. 황산이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써준다 그랬어요? 그냥 ZnSO4라고 쓰고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수용액이다, 요렇게 써줄 거죠. 그러면 구리 이온은 요렇게 가면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고, 아연은 전자를 내놓고 이온이 되면서 산화가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연은 산화되죠. 그리고 구리 이온 전자를 얻었죠. 아연판에 그래서 구리가 석출되겠죠. 왜 아연판에 석출되냐면 아연한테 전자를 받으면 바로 거기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용액의 이 푸른색은 누구예요? 용액 안에 있는 구리 이온의 색인데, 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구리 이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색깔이 옅어지겠죠. 그리고 수용액 속의 아이온 점점 많아져. 이 ZnSO4라는 AQ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온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2번만 틀렸네요. 9번 다음 화합물 중 구리의 산화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냐, 산화수를 슉슉슉 구해봅시다. 구리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 2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 산소 마이너스 2겠죠. 여기에 통째로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구리 하나는 플러스 1이겠죠. 얘는 일단 사실 이런 거예요. CU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가진 전하량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따지자면 얘도 CU2 플러스와 SO4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하량대로의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고, 얘도 CU2 플러스와
NO3- 2개일 거기 때문에 이 전하량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 그 이온의 전하량이 걔네들의 산화수와 같으니까 여기서 전하량이 다른 것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구리의 산화수가 나머지 넷과다는 것은 2번이죠. 구리는 보편적으로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갖지만 가끔 플러스 1가짜리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겠죠. 10번 다음은 용광로에서 철을 얻는 반응과 염소가 물에 녹아 살균력이 있는 물질로 변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냈다. 철에 재련하고 하이포와 염소산 생기는 반응이네요. 여기 뭐 산화수 변화를 쓰라고 했으니까 산화수를 찾아봅시다. 산소 마이너스 2짜리 3개니까 마이너스 6. 여기 통째로 플러스 6이어야 되니까 철 하나가 플러스 3이죠. 얘 마이너스 2고 얘 플러스 2가 되겠죠. 호단소 물질 0이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에 산소 2개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있는 탄소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3에서 0으로 어떻게 됐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죠.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환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호단소 물질 염소의 산화수는 0. 그 염소 물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할로젠, 수소, HCl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그다음 HCl5 하이포와 염소산은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염소의 산화수가 결국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염소는 분자로 존재하다가 분자가 잘라져서 원자 하나씩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나의 과정에서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다의 과정에서는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과정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이 될 거고 다 과정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가 되겠죠. 이렇게 알 수 있다. 11번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라. 이 말은 개수를 맞춰라. 이런 말이겠네요. 이런 거 하려면 증가 감소하는 산화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겠죠.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가 0인 거 먼저 찾고 이온의 산화수, 이온은 그 이온의 전하량이 자기 산화수와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Ag2S도 마찬가지예요. 은은 플러스 1가밖에는 거의 안 가져요. 그래서 그런 애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통째로 플러스 2라서 황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산화수를 봤더니 알루미늄 3 플러스 양율이 되면서 3 증가하고 은은 지금 두 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2로 만들어줘요. 그럼 은 하나당 은이온이 플러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은이 몇 개 움직였냐면 2개 움직였죠. 황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한 산화수가 같기 위해서 두 산화수 변화량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6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2를 곱하고 여기에는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 얘는 3을 곱하면 이건 3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6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아보기 좀 어려우니까 다시 쓰면 2AL 3AG 2S가 2AL 3 플러스 더하기 6AG 더하기 3 여기 황 요걸 안 맞췄네요. 황이 3개가 되었으니까 3 써줘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은하고 알루미늄의 산화수를 조절한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물질들의 그 개수도 맞춰야 된다는 선생님이 그 과정을 빼먹었네요. 자, 12번 다음 중 발열 과정. 자, 열이 바깥으로 발생하는 거 공기 중에 연소 열이 바깥으로 발생해요. 수산화트륨 물에 융해되는 거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리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얼음이 되는 것은 온도가 낮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상태보다 에너지가 낮아지면 차이 나는 만큼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발열 과정. 근데 냉각팩은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열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니까 4번은 틀렸고 산화구 염기가 반응하는 이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은 산화구 염기의 중화 반응이죠. 무슨 열이 발생해요? 중화 반응에서 중화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발열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상관없는 것은 4번이다. 13번 두 종류의 샴푸에 다음과 같이 pH가 표시되어 있어요. 4.5와 5.5. pH가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pH라는 애는
앞에서도 했지만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잖아요. 이게 1이 차이 난다는 건 실제로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로그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승 몰롱도라면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5승 몰롱도가 되는 거죠. 10배 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pH가 4.5, 25도씨라고 했으니까 7보다 작으면 다 산성이겠네요.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여러분들 KW 값은 일정한 거 알죠? 25도씨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일 건데 H3O 플러스가 많으면 OH-가 적어지고 H3O 플러스가 적어지면 OH-가 많아질 거니까 결국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H3O 플러스가 더 적은 쪽에 많이 존재할 거니까 가가 더 많아 해죠. 나가 더 많아야죠. 가가 몰농도가 더 높은 거죠. 맞네요. 그리고 수소이온의 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pH가 1차이면 10배인데 지금 누가 더 10배 지나냐면 pH 수치가 적을수록 산성이 세니까 가가 더 10배 크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답은 5번이에요. 14번 탄산수 용액에서 탄산의 이온화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짝산, 짝염기, 브랜세드, 로리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자, 그러면 산에 해당하는 거 밑줄을 쳐봅시다. H 플러스를 내주는 역할, H 플러스를 내주는 역할, H 플러스를 내주는 역할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잘 봤더니 얘는 여기서는 산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염기로 작용하죠. 양쪽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HCO3-는 가에서 염기로 나에서 산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이 맞고 물은 여기서 염기, 여기서 염기. 가와 나 모두에서 물은 염기로 작용하네요. 맞네요. 그리고 가에서 가에서 물이 염기예요. 얘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 짝의 관계는 얘하고 형성돼야죠. 얘하고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짝산 짝염기의 관계는 걔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애랑 연결해야 줘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15번 시판되는 식초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판되는 식초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를 넣어 100ml가 되게 어떻게 했어요? 10배 희석시켰어요. 원래 있던 식초의 농도의 10분의 1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해 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2-3방울 떨어뜨리고 0.1 몰농도 수나트륨 수용액을 분해해서 넣고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려요. 삼각 플라스의 용액이 붉은색이 될 때까지 반응을 했더니 X ml 소모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산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계속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pH는 증가하겠죠. 자, 일단 실험은 10배 희석시킨 묽은 용액, 물 켜놓은 용액으로 했으니까 이 용액의 농도를 M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모된 수산트륨의 부피가 Xml니까 나는 1가짜리 수산트륨 0.1 몰농도짜리를 1000분의 Xml만큼으로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1가, 이 식초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반응할 거니까 1가산인 이 식초에 묽힌 용액, 10배 이상 용액, M이라고 한다면 걔가 100ml 가지고 반응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지워져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용액의 몰농도를 알고 싶으니까 M은 얘는 10분의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1000분의 X겠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배 희석시킨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희석시켰으면 몰농도는 10분의 1 되는 거니까 원래 용액은 농도가 10배 지내야겠죠. 그래서 원래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의 농도는 여기 묽힌 용액의 농도의 10배 진한 용액 100분의 X가 되겠네요. 1000분의 X가 아니네요. 자, 수산칼륨은 이가 염기죠. 농도는 0.01 몰농도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 실험을 그대로 한다면 처음에 희석시킨 용액 가지고 실험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1가짜리 아세트산 수용액인 거죠. 1000분의 X만큼의 농도를 가진 용액을 100ml 가지고 실험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V는
100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0.01은 100분의 1이죠. 그럼 곱하기 100이네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5죠. 그래서 1000분의 5x 지금 1000분의 1을 계속했죠. 리터죠. 문제에서 밀리리터로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5x 밀리리터만큼 사용이 되겠네요. 10x가 아니네요. 그러면 기억만 맞는 말이네요. 1번이 답이죠. 자, 16번 X몰롱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용액을 각각 중화시켰다라고 했어요. 가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50, 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Y만큼 필요했다라고 했네요. 지금 이 수산화트륨의 농도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 가를 이용해서 농도 먼저 구해야 나의 Y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염산 1가산 0.1 몰롱도면 양쪽을 다 부피 ml로 쓰면 그냥 값을 계산해도 되죠. 그리고 이 수산화트륨도 1가염기의 농도를 X, 농도가 X예요. 근데 얘가 50ml 들어갔을 때 완전히 중화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는 0.2 몰롱도네요. 자, 그러면 수산화트륨의 몰롱도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도 갈 수 있죠. 이번에는 황산을 썼어요. 이가산 0.2 몰롱도에 50ml짜리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1가염기 0.2 몰롱도짜리 Y ml만큼 썼다. 0.2 지워지면 Y는 얼마? 100ml가 나오겠네요. 100이네요. X는 얼마였죠? 0.2였죠. 17번 다음은 이산화황과 염소의 산화하는 반응식이다. 자, A, B를 구하고 각각을 구하려면 산화수를 알아야겠네요. 구해봅시다. 호돈소 물질은 0. 물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산소는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2개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는 황은 플러스 4가 되겠죠.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수소가 2개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산소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황은 플러스 6.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산화수를 봤더니 여기는 황의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2. 그 다음에 염소의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1. 근데 염소는 여기에서 가서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염소가 몇 개 움직였겠어요? 2개 움직였을 테니까 얘는 2니까 증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졌으니까 얘네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머지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소가 2개 있어요. 그럼 수소가 4개가 오른쪽에 생성물에 가 있죠. 여기에 반응물 쪽에는 수소는 다 여기밖에 없어. 그럼 수소가 4개 들어가서 4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2개랑 여기에 산소가 2개죠. 그래서 총 산소 4개가 다 1로 와 있으니까 개수가 바뀌죠. 자, 그러면 황은 산화되었고 황이 산화되었으니 결국 산화된 물질이 뭐냐면 SO2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원은 염소가 되었죠. 자, 이렇게 됐다. A와 B는 A는 2, B는 2. 같네요. 황의 산화수 증가했죠. 염소는 자기가 환원되었으니까 산화제로 작용했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 다음은 고체 수산화트륨이 물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을 측정하는 실험인데 간이 열량계를 이용했고 증류수 98g을 넣어서 현재 온도가 22도예요. 그런데 수산화트륨 2g을 모두 녹였더니 온도가 25도씨가 되었어요. 변화한 온도는 델타 T라고 할 건데 온도는 3도씨 증가했고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만들어진 용액은 총 100g이 되죠. 그래서 발생한 열량을 구하는데 요거 이용해요. Q는 CM 델타 T죠. 열이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하려면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곱하면 돼요. 여기에 전제로 깔아야 할 것은 발생한 열이 그냥 손실된 것 없이 손실된 열량을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제를 좀 깔아줘야 그대로 발생한 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하튼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씨. 그다음에 질량은 100g. 온도는 3도씨 올라갔죠. 그래서 그램 도씨 지워지면 산수를 해봅시다. 산수는 3, 2, 6, 3, 4, 12. 다가 0이 2개 있는데 소수점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1260줄 이렇게 나오겠죠. 251페이지의 과학 글쓰기는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혹시 글 써보고 싶으면 써도 좋아요.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